오늘 화요일이죠. 오늘은 제가 기다리던 두 분이 나오시는 날입니다. 바로 서초의 봄 시간이죠. 권영철 대기자님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또 훌쩍 지났는데요. 여러분 한 주 비우시는 사이에 엄청난 기사들이 또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목 빠지게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씨 이제 내란 사건 이번에 확실하게 이 특검이 이제 아예 투여가 됐습니다. 그 참전이라고 할까요? 네. 어제 8차 공판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여기 참석한 이 이제 박억수 특검보가 다른 지금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일단 불만을 드러냈고 그리고 빨리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제 촉구를 하는 건데요. 촉구. 네. 사실 지기현 재판부가 왜 의심을 받느냐 하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한 것도 문제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재판을 너무 길게 끌고 있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탄핵 소추돼서 파면됐잖아요. 네. 그때의 재판과 지금 진행을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준비 기일도 2주 만에 잡아서 해결을 했는데 네. 1차 준비 기일을 한 달 만에 하고 한 달. 2차 준비 기일을 또 한 달 뒤에 했거든요. 네. 그러더니 재판은 한 달에 세 차례 네 차례밖에 안 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달까지는 일주일에 2회를 하다가 네. 두 달째부터는 일주일에 4회를 했어요. 4회까지 했던가요? 주 4회. 주 4회. 근데 검찰에서는 당시에 주 5회를 하자 그랬는데 변호인들은 주 3회밖에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재판부가 주 4회를 했어요. 네. 월화 목금.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빨리 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기현 재판장은 그렇게 월 3, 4회를 하면은 증인 신문이 끝나지 않아서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짜고 친 것 아니냐 의심을 샀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특검이 들어오자마자 신속한 재판을 좀 해달라. 네. 당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지금 석방돼 있죠. 김용현 물론 뭐 와서 추가 기소해서 구속영장 다시 발부를 청구했기 내일, 때문에 네. 내일 내일 모레 결정하면 나겠지만 내일 결정되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속한 문제 재판 진행을 요구한 거, 요게 이미 특검이 들어오면서 태도가 달라진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네.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구마 먹는 듯한 느낌으로 요즘 재판 과정을 보고 있는데 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박근혜 때만 비교하더라도 최소한 2회, 3회는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도대체 재판을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의 시선에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좀 네. 논란이 좀 의심을 있었죠. 사고 있지만 그보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법원장이나 대법원장하고도 뭔가 교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때서냐면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 있었던 건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 재판부에 있던 네.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이 재판부가 갖고 있던 사건 중에서 심리가 비교적 미진한 사건들,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 아직 기일을 열지 않았거나 공소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른 재판부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이 진행 상황을 봐서 네. 이미 심리가 진행된 다른 사건도 재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법원장이 밝혔어요. 근데 이 사건 사실 어느 사건이 우리 더 혼란을 일으켰고 파급 효과가 큽니까? 근데 그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만 비난받을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음모론자가 아니지만 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모론자가 아니지만 일련의 흐름들, 네. 우리가 그 희대의 재판이라고 부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선고를 했던 거하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곳이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이었고 그래서 네. 그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났던 거죠. 그렇죠. 그때에 윤석열 씨가 주장했던 건 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 중앙으로 옮겨달라고 맞아요.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왜 그럼 박근혜 사건하고 다르게 이 더 중요한 내란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네. 이 재판부가 빨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행정적인 협조도 해줬었단 말입니다. 네. 기존에는 네.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네. 희대의 재판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줄곧 가날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면서 중앙법원으로 옮겨왔던 거를 하면 이 뭔가 법원의 핵심 라인하고 윤석열하고 교감이 있다라는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음모론자. 네. 예, 지연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지연은 현실화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개월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려나게 됐으니까. 근데 네. 지금 해프닝이 된 것은 이 재판부도 6개월 나서 속수무책으로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네네. 직권 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런 부담을 안고 나가기는 싫었던 거죠. 부담이라는 건 1억 출석 보증금을 내고 네. 그리고 그 사건 관계자랑 일체의 접촉, 뭐 전화, 팩스, 아무런 만남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조건. 이것마저도 나 그냥 6개월 딱 찍으면 이 출석 네, 석방되면 보증금 되는데. 1억 안 내고 이런 조건 없이 나가는데 내가 네. 왜 나가 하면서 서약서 쓰기를 거부한 상황이죠. 이미 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지연은 현실화됐습니다. 네. 어쨌든 16일 날 김용현 측이 나는 보석 싫어 그냥 석방할 거야.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이제 치고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다시 이제 다른 혐의로 구속되느냐는 내일 결정됩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예정돼 있죠. 다시 조금만 질문을 하면 사실 그동안 그 뭐 임태훈 소장이나 이제 그 활동가 분들이 직연 그 재판하는 걸 이제 보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윤석열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뭐 반복하고 시간 끌고 이런 것들을 직연 판사가 제대로 그 제지하지 않아서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직위원도 결국 윤석열의 어떤 그 계산에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그 특검이 딱 들어가서 그 윤석열 씨 측이 계속 그렇게 뭔가 시간 끌기 하는 걸 좀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전례 없이 시간 계산으로 석방을 할 생각을 했을 때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나치게 튀면은 네. 다음이 없어요. 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했을 때는 네. 뭔가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원 내에서의 뭔가 이 합의 내지는 뭐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일지 뭐 명시적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 진행 어제 특검제 보고서로 들어가서 네. 이게 왜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 하느냐 제지해달라라는 네. 얘기하는 거. 우리가 왜 미국 영화 보면은 계속 그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네. 상대 쪽에서 검사가 얘기하거나 변호사가 얘기하거나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 제가 여러 신문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검사석에 여러 명이 앉잖아요. 지금 내란 재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윤석열 씨를 앞에 두고 맞은편에 그 검사석에 있는데 가장 선임이라고 하는 이창규 부장검사가 이 박 특검보한테 어제 처음으로 참여했던 특검보한테 손짓을 하더니 이 자리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윤석열과 마주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그 제가 일단 영화 보면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건 짬밥 순으로 일단 앉는 겁니까? 검사석 어떻게 앉는 거예요? 일단 자석 배치 검사들 보통 그 뭐 짬밥수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재판 사실은 여러 공소 유지를 여러 검사들이 하게 할 때에도 자기 파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죠? 분담을 해서 네네. 그래서 그 증인은 이 검사가 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날 기일에서 중점적인 심리 사항은 이 검사가 다룰 거라든지 이런 네. 경우에 제일 앞쪽으로 밀어주고요. 네. 사실 때에 따라 조금 그 팀장이라도 자기는 이 길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법정 출입구에 제일 가까운 쪽에서 앉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게 없으면 네. 사실은 이게 좀 서열순으로 앉는 게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는 서열순으로 앉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항상 지정석 그 뭐 짬밥순으로 근무 연한 순으로 앉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규 부장검사가 여기 앉아서 하세요. 그건 네. 뭐 어쨌건 이제 특검보가 새로 왔으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좀 대우를 이 검사들은 이제 소속된 거잖아요. 특검부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재판을 진행하던 공판부 검사들도 다 특검으로 파견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인 그런 거죠. 과정에서 예. 네. 어쨌든 윤석열 씨와 이 박옥수 특검부는 검사 선후배 사이였을 텐데 목매 없고 당연히 예,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씨 측은 재판 처음부터 여기 왜 특검 왜 들어오느냐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이거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어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절차적인 문제 같은데 이거는 저보다는 저 검사 출신이 우리 네, 이현주 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역사상 이런 특검이 없었다. 뭐 아니, 헌법재판소 그 내용보다는 네. 그 공판을 특검으로 이전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공판 진행 중인 그렇죠. 거를 근데 이게 예.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네.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내란 특검이 사건 전체를 장악해서 기록도 다 파악해야 되고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 하에서 보면 이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례가 없긴 하지만 위헌이냐에 대해서는 보통의 사건, 형사 사건도 기소 검사하고 공소 유지 검사가 다른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소 유지 검사도 공소 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발령이 나면은 네네. 그 사건을 남겨두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소를 한 검사가 공판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 사건은 들어가는데 그걸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공소 유지를 들어간 사람이 끝까지 담당하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인사 발령이 새로 나면서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네.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전례는 없지만 전례가 없다고 해서 위헌은 아닌 그렇죠. 거죠. 별개의 사안인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런 요거는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네. 기소한 검사가 공소유지는 못 들어가게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분리해놨군요. 네. 분리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도 지금 공판 자체를 특검으로 넘긴 게 물론 그 검사들이 그대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없던 문제여서 이쪽에서 위헌 소송을 내면은 다시 또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건 지금 그 윤석열 변호인들하고 해온 걸 보면은 법 기술자들의 법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시간 끌기. 거의 최고봉이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내란 특검법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또 다른 이슈로 삼고자 할 것이고 어쨌건 윤석열 지금 조원석 특검이 할 일이 지금 김용현 내일 결정이 날 테고 네. 그 다음 순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재구속. 당연히 그 준비를 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뭐 답은 명확히 지금 아직 입장은 밝히진 않고 있지만은 그런 점을 볼 때 이쪽 변호인 쪽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뭐 위헌법률 소송 내든지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요거는 뭐 당연한 뭐 그냥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네네. 항상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검사는 뭐 유죄 입증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뭐 너무 그 디테일한데 너무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지난 6개월 동안 봐왔던 시간 끌기의 일환으로 저 일반인들은 이제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법기술자들이 하는 말을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8차 공판에서 여러 명의 또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부가 세워졌죠. 그 당시 기조실장을 했던 이재식 전비태세 검열 차장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엄의 어떤 요건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들도 그렇고 한마디로 법에 맞지 않다는 그런 증언을 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 가지 포인트의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령부 모두 다 이제 국회로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출동했던 계엄군들 적법한 계엄군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공방이 오고 갔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이건 포고령 1호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포고령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네. 이건 핫풀이식 핫풀이 앙심풀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네. 국회가 뭐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해서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했고 자기 국정 운영에 껌껌이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는 의료 개혁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의료인들이 다 국민 의료를 볼모 삼아서 그래서 너네 다 복귀하고 뭐 해라 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처단한다. 처단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
이 연장성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노상원 씨를 네. 뭐그 민간인이던 노상원 씨에게 계엄 전체 기획을 맡겼고 실행을 맡겼듯이 공식적인 라인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건 네. 뭐 저 윤석열 씨의 전형적인 업무 처리 방식인데 그냥 자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예, 그 생각이 심오하거나 뭐 국익을 위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같이 으쌰으쌰 할 수는 몇몇 사람과 비밀스럽게 네. 일을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공식적인 라인을 활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 일단 자기가 힘으로 눌러놓은 다음에는 일단 이런 지르고. 문제를 네. 누가 제기하겠습니까? 이미 다 겁에 질려 있고 진압이 된 상태에서 네. 사실 뭐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낳고 있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처맞아서 뭐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는 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내가 이 장악을 해서 진압을 해서 초토화시키면 네. 누가 절차 위반 겁나서 절차 위반을 들고 올 사람조차 없는 거거든요. 윤석열 스타일이 그냥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절차였다. 그러니까 네.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 선포하는 과정, 포고령을 선포하는 과정, 뭐 출동하는 과정이 다 이런 게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네, 네. 안 따지고 하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죠. 네, 네, 이제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 드러난 거니까 곳곳에서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재식 차장이 어제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군사 경찰과 헌병을 제외하고 이른바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 보낸 그 군인들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군사 경찰 보내야 되는데 이런 절차 하나도 안 지키지 않았냐. 이런 공방이 좀 오고 갔던 것 같고요. 또 포고령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정작 그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포고령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포고령 못 봤다? 그만큼 네.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기들끼리 방금 이현주 변호사 말대로 그 위에 사령관들하고 몇 명만 논의해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국회 가는 줄도 모르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뭐 대테러 진압하러 가는 줄 알았다는 거고 다 그렇게 갔으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포고령기로도 포고령 문안도 검토를 해서 이게 네. 뭐 맞춤법이 맞는지 법령에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김용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것도 그 전에 뭐 사전에 만들어서 진 거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미 했는데도 실무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 과장이 네. 그 실무자들이 그걸 내용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누가 내란 우두머리고 누가 내란 종료 임무 종사자가 드러나고 있는 셈인 거죠. 사실 그 포고령의 흐름만 따라가도 누가 정말 집중해서 관여됐는지 아닌지도 약간 그 따질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또 하나는 뭐 네.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군사 방어의 공백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이게 뭐 계엄을 선포할 조건, 뭐 실질적 조건도 아니었지만 네. 군사 작전을 하더라도 군대를 움직이더라도 최소한 북한이 불시에 네. 공격을 한다면 허점은 없는지 그리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전자권이 미군에게 있죠. 그렇죠. 이걸 전시에 생각하면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상상만 하더라도. 아니 네. 뭐 평시 작전권은 받아왔으니까 네. 아니 그때는 아직 전시는 아니었으니까 아직은 아니었죠. 그때는 전자권인 게 전시 작전권이니까. 네네네. 그 기자님, 이재식 차장이 어제 증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계엄 우리가 비상계엄 연습을 하는데 그때랑 당시 그날과는 너무 상황이 달랐다. 일례로 방금 말씀해주신 그 포고령 길이가 너무 짧아서 한마디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이 어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요. 지나치게 그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은 네. 법이라는 게 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이런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명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평소에 계엄과라는 게 계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그러면은 이제 계엄사 포고령은
그 페이지 수도 장수도 많아야 되고 장수가 엄청 길다고 하는데. 네.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민 앞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문법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다 해야 그러면 세부적으로 문장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간단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왜 의사들 처단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네. 그런 거는 검토가 안 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아니 겸을 했는데 왜 의사들을 왜 갑자기 자기들 처단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가짜 뉴스라고 알았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의 말을 하는 거고 이런 진술들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어디 나와요. 허점이 있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이제 흐름상에서. 과정에서 네. 어떻게 계엄이 결정됐고 어떻게 네. 포고령이 만들어졌는데 네. 실무자들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포인트를 잡는 게 좋죠. 네. 어저께 이 계엄의 전문가 분들, 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발언을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그게 그쪽 전문가들 얘기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야. 내 주장이 옳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직접 뭐 반박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 왜 모셔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조은석 특검으로 조금 더 넘어갈게요. 네. 네, 이게 재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탄핵 심판 때 다 보셨던 장면이니까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은 없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도 그렇고 조은석 특검 그 오해와 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권대 기자님 이제 관련해서 기사도 쓰시는 거 네, 제가 봤는데요. 이게 보면은 저도 여러 가지 방송들 뉴스를 많이 봅니다만 언론인들, 일부 언론인들 또 일부 법조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 다 조은석 특검 기대 반 우려 반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뭐 누가 해도 기대 반 우려 반인데 네. 지금은 조은석 특검에게 주어진 임무는 내란 종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사에 있어서 그동안 조은석 특검이 검사 시절에 막히거나 잘 뚫리지 않는 사건에 가서는 잘 뚫어내고 돌파를 한 전력이 있어요. 여러 사건들에서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 뭐 개인적인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 수사만 내란 종식을 위한 수사를 두고 볼 때는 잘할 거다. 칼잡이로서는 최고다. 잘할 거다는 거는 저는 그 평가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른바 그 진보 세력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조은석 특검을 두고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황교안하고는 세월호 참사 때 해경 1, 2, 3정장 기소 문제를 가지고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걸 막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랬죠. 근데 대검 형사부장이던 조은석이 버텨가지고 결국 기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어요.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들이 업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게 버텨냈게. 근데 조은석은 그 이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 계속 자천됐어요. 그 이후였습니까? 자천된 게? 예, 그 이후에 자천돼가지고 심지어 검사장 4년 차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가서 인사를 2텀이나 지내는 거는 자천 중에 상자천이죠. 그쯤 되면은 서울 시내 이제 검사장 뭐 들어오거나 네. 그 우병우의 친구인 김진모 검사장 같은 경우 인천지검장 큰 검찰청으로 가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대척점에 있어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는데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실과 다르면서 네. 지금 황교안 전 법무장관이 뭐 총리도 지냈지만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앞장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최전선에 그러면은 서 있죠. 네. 황교안의 총리를 받았다 그러면은 조은석을 흔들기는 아주 좋은 얘기잖아요. 이슈가 수사에 되죠.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여기도 이제 두 사람이 웃는 사진 때문에 그러는데 창문에 웃고 있는 네. 표정 그거. 네.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하는 장면이 아니고 네. 그거는 남쪽이고 북쪽에 뒤쪽에 보면 목마르트 공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당시에 그 출두한 날 사진 기자들이 수십 명이 11층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혹시나 노무현 대통령 조사받는 모습을 찍을 수 있을까 싶어서 몰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네. 홍만표 장치. 찍힐 수도 없는데 네네.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근데 이제 그 같이 서 있었다 그래서 가장 절친이다 뭐 이런 표현을 또 누가 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철저한 오해다. 그러니까 그 조은석과 홍만표는
같은 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검찰에서 우리 뭐 이현주 변호사님 네네. 잘 아시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첫 번째가 같은 부에서 근무를 했냐 안 했냐 제일 먼저 따져요. 네. 그 다음에 학연, 그 다음 지연 이렇게 네.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황교안하고도 근무한 적이 없고 네. 홍만표하고도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총애를 받았다, 절친이다 이래 하는 거는 그것도 심지어 뭐 진보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왜 조은석 수사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흔들고 있는가 네. 의심이 대 기자님은 아까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도 친했고 김건희랑도 누님하면서 통화를 자주 했다는 사람이랑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거기까지 갔습니까? 아, 네. 그런 사람들이 흔들고 있다. 네. 왜 흔드는 거냐? 네. 글쎄 조은석에 대해서 약간의 그 비판적 시각은 볼 수 있어요. 검사하고 특수통 출신인데 왜 그 길을 맡기느냐? 뭐 과거에 뭐 또 저 민변 출신들은 그 용산 사건 때 용산 네. 참사 수사할 용산 때 참사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비판을 하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면 되는데 네. 사실이 아닌 걸 들어서 비판하는 거는 네. 흠집내기고 일부러 흔드는 거죠. 고의로 흔드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야죠.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보세요?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후배들에게 몹시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다. 예, 왜냐하면 네. 일을 굉장히 몰아치기로 그리고 좀 많이 심하게 드라이브를 하면 성과가 못 가져왔을 때 네. 질책을 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인자하기보다는 엄하고 네. 좀 심하게 꾸짖으면서 일을 하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몹시 인기가 없다. 그리고 같이 일하기 싫은 선배군요. 한마디로 예, 직장으로 그래서 그리고 따지면. 두 번째는 네. 이분이 검찰에 계실 때 27년의 수사 비결을 자기가 책으로 녹여놨다면서 비매품으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책을 보면 이건 본인은 심리적 과학 수사다라고 네. 해요. 근데 이건 과학 수사가 아니고 가학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수사에 관해서만은 네. 정말 나 끝을 본다라는 그런 의지로 하시는 뭐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본 것은 그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이게 싸웠죠. 맞대결한 것이죠. 그거는 그때 그 뭐 용기와 본인이 적어도 절차에 대한 준수 같은 거 높이 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 아시겠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제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이 딱 문장 하나로 그 감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네. 뭐 조기 퇴근, 그 지각이 잦고 익명으로 차명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영행이 금지에 반하잖아요. 네. 제보자도 없고 일시 장소도 없는 이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자기가 불문으로 붙이자고 했는데 자기를 패싱하고 했다. 이 부분을 그때 하면서 제지를 하신 분이고 그거는 높이 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현희 의원이 뭐 감사 표시한 것 같은데. 네. 일에는 진심인 사람입니다. 수사에는 네. 그거는 분명한 거 이은주 변호사도 인정하는 네. 후배를 쪼은다는 얘기는 후배를 몰아서라도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조은석 특검을 잘 아는 후배가 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학연이 있는 사람인데 유병호한테 조언을 했대요. 조은석한테 사실관계 내용 없이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근데 유병호가 덤비다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언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일을 하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특수통도 하고 뭐 했으면은 사실 골프도 치고 할 텐데 이 사람 골프도 안 치고 안 쳐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건 자관 뭐 밑에 후배 검사들한테 별로 신망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음하게 일을 너무 시킨다는 쫀다. 네, 음하게 시킨다는 아니, 거. 다른 거 모르겠고 조은석 특검 검사로선 정말 최고의 칼이다. 그리고 일단 초토화 작전이다. 일단 수사 시작하면 거기가 다 초토화된다는 얘기는 참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심한 네. 말로는 뭐 수사를 하면 뒤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그렇죠. 그 의미죠. 가로 열고. 근데 근데 네. 그 시체랑은 정말 시체는 아니고요. 뭐 그렇죠. 이제 일하다가 정치적으로. 뻗어나간 뭐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무죄가 많아요. 조은석 검사는 무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건 처리한 다음에 네. 깔끔하다.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으로서 처리하는 거는 그렇다. 나머지 분야는 뭐 사람들마다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이제 한 가지 더 뭐 시간상 네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을 서울 고검청사로 갔잖아요. 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는 과천청사를 찾아가서 공수처하고도 의논되고 찾아보니까 공간이 없다. 네. 이미 저 세종시로 빠져나간 공간에는 다른 정부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수사를 하려면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대문 경찰서도 가려고 그랬는데 서대문 경찰서는 다음 달에 이미 이제 건물을 허물어서 새로 지을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네. 서울 고검으로 가니까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막 바깥에서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서울 고검장에 있으니까 I'm back, 내가 돌아왔다. 막 이러고 싶어서 갔다는데 고검 이 특검은 고검장급이에요. 고검장급. 네. 고검장은 아니고 고검장급에 준한다는 얘기인데 네. 서울 고검장을 한 사람인데 네, 네. 특검으로 그러니까 그 급은 고검장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보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과시할 일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굳이 여기를 간 이유는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취재해 보니까 제일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지 못한 게 외환 유치죄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과 뭐 모의해서 내지는 뭐 전쟁을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래서 계엄을 확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하거든요. 그걸 하려면 핵심이 뭐냐? 평양 무인기 보낸 게 있잖아요. 네, 무인기 드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보는 게 지금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드론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일반 상업 건물로 입주해서 할 경우에 보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드론 관련 수사를 하려면은 드론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기지에서 발진해서 평양으로 보냈는지 이게 온갖 게 다 군사 기밀이에요. 네.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고검청사로 가서 지금 보안이 되는 곳에서 수사하려 하는 게 맞을 거고 네. 그리고 본인도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정하는 건데 그런 걸 좀 감안해도 될 것 같은데 검찰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네, 네. 검찰 내통하러 왜 또 그 검찰청사로 들어가요? 그런 의심 받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들 보면 일일이 다 반박될 수 있다라고 이제 대 기자님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검찰주의자고 어쨌든 뭐 특수통 출신이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난 내란 때 보면은 이제 방첩사에서 선관위 출동시켰을 때 그 당시 이제 워딩이 추미애 의원이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로 출동할 거다. 라는 진술들이 여러 명 입에서 나왔습니다. 메모도 나왔죠. 그 대령들. 그랬는데 그 윤석열 공소장 저도 3시간 동안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검찰이라는 단어는 없고 수사기관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검찰이 온다고 증언을 했는데 니네들 검찰자 쏙 빼고 왜 수사기관으로 했느냐 애매하게. 그래서 본인들 연루된 것을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은석 그 특검이 제대로 검찰을 상대로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네. 정황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발표 그 다음 날 회의를 소집했을 때 네. 거기서 유역 무슨 감찰관이. 일이 무슨 말이 오갔을까? 왜냐면 유역 감찰관이 자기는 불법이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사표를 던지고 그러면은 내부에서 어떤 회의가 진행됐을까? 네. 그리고 왜 김주현 민정수석과 그 심우정 검찰총 등 비아폰으로 대화를 나눌 만큼 무슨 그런 은밀한 상황이 있었던 걸까? 네. 와 더불어서 그리고 검찰 대검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포렌식 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검찰이 관여한 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이런 업무 자체가 네.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에는 그러니까 네. 제일 의문이 가는 대목은 뭐냐면은 해제된 뒤에 4일날 저녁에 안가에서 4인방이 모이잖아요. 네. 이게 다 범죄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내란보다는 사후 조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네. 검찰의 역할은 사후 조치를 할 때 봐주는 것이지 네, 네, 네. 내란을 할 때는 검찰의 기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특검 수사를 이제 뭐 수사팀 구성돼서 아직 20일 준비 기일도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벌써 저 끝까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너무 급해 지금. 급한 게 네,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급해요. 짚어가면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네. 이거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실은 아무리 따져봐도 검찰이 내란 살 일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인지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거겠죠. 아니 네. 그게 이제 그 군이 선관위 장악을 하면은 포렌식을 하건 압수수색을 하건 증거 자료를 확보할 때 검찰이 가서 네. 잡아와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해라. 이런 기능 있다면 요 정도 일이거든요. 네, 네. 요 정도 일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걸 가지고 검찰이 내란에 관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네. 과장하는 거예요. 그 과장하면은 네. 너무 과장해서 보다 보면 다른 걸 놓치게 돼요. 내란이 디테일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본 내란을 어떻게 사전 모의를 어떻게 해왔는지 네. 외환 유치 북한과의 관계에서까지 전쟁을 불사하면서 일으키면서까지 하려고 했는지 네. 그리고 이게 장기 집권을 꾀한 건지 네. 네. 이런 게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핵심은 본질 외적인 가지고 자꾸 따지고 보면은 본질은 놓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란 게 기능이 내란에서 할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핵심을 본질을 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넘어서요. 서둘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의 봄 코너였고요. 권영철 대기자님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